최신 IT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이수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PC나 스마트폰으로 성공과 같은 은행 일을 보는 게 꽤나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쇼핑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데요. 물건을 고른 뒤 결제할 때 보통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 이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 꼭 본인 인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가장 익숙한 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타인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계정을 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보안카드나 전화인증 같은 다양한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 정부가 이건 믿을 수 있다고 공인을 해준 게 바로 공인인증서인 겁니다. 네, 정부가 인증을 했으니까 본인 인증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난 2001년 처음 등장한 뒤에 무려 20년 동안 국내 본인 인증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한 점들이 생겨났습니다. 2001년 공인인증서가 시작될 때는 최신이었던 액티브엑스 기술이 호환성 등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게 됐죠. 네,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이 됐는데요. 그래서 구글 크롬이나 스마트폰에서 액티브엑스가 안 됐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또 은행 한 곳에서 만든 공인인증서를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일일이 새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도 1년이에요.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매년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죠. 네, 하지만 PC를 주로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는 제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신원 도용 같은 문제를 잘 잡아왔던 거죠. 하지만 모바일로 플랫폼이 확대되고 또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공인인증서는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공인인증서 대신 뭘 써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설 인증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사설 인증을 시작한 곳은 바로 제 상단에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입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가입자도 얼마 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구조의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나 변조가 비교적 어려운 것이 특징이고요. 전 국민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패스 인증입니다. SK텔레콤, KT, LG U+ 같은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기업인 아톤이 지원하는 패스 인증인데요. 이것저것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하다 보면 아마 이 패스 인증 앱을 사용해 보셨을 법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이제 익숙해진 인증 방식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가입 이력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2018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3천만 명 정도가 되는 대규모 인증입니다. 아톤은 지난해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도 했죠. 네, 아무래도 휴대전화 가입자 인증과 단말기 인증이 함께 되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가장 성장세가 좋은 인증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인증을 살펴보면요. 탈중앙화 인증입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증 방식인데요. SK텔레콤이 최근 내놓은 스마트폰인 갤럭시 A 퀀텀 광고에도 이 인증이 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인데요. DI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여러 회사들이 다 같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인증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아직 시작 단계여서 상용화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도 아이디를 활용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사설 인증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 스타트업까지 잇따라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인증 서비스를 내놓고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람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인증 방식이 등장하고 있지만 뭔가 공인인증서처럼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믿음은 아직까지 갖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는 확실히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토스 해킹 사고가 있었잖아요. 명의 도용이긴 하지만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또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 사기가 최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공인인증서는 폐지하지만 전자서명 인증 업무 인정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설 인증이 믿을 만한지, 보안은 철저한지 평가하고요.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게 됩니다. 믿을 만한 사설 인증인지 이 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참 될 것 같아요. 또 현재 공인인증서를 잘 쓰고 있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꼭 사설 인증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해온 공인인증서잖아요. 쓸 땐 불편하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한 세대가 끝난 것 같은 아쉬움도 드는데요.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빈자리에 IT 기업들이 잇따라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인증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는 더 편하고 더 안전한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